구자철 의원이 황의조 선수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다고 그래요. 하루 있었대요, 기자님. 제가 외람되지만 요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너무 편애는 하지 마시고, 저희 한국 팬들이 굉장히 열띤 댓글을 보시면은 콘테 감독님도 조금 생각하시는 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콘테 감독님. 네. 리얼미터 신개념 여론조사 생쇼 조사하면 다 나와. 안녕하세요, 표건양입니다. 오늘은 축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축구 해설위원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매한 인격과 냉철한 지성을 갖춘 한준희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외람되지만 요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축구 해설위원 하면은 이제부터는 구자철 의원을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첨예한 지금 지상파 3사의 시청률 경쟁이 좀 있으면 시작되거든요. 네. 구자철 의원이 잘해야 제가 편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월드컵입니다. 이제 한 달 좀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신지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꼭 월드컵 때문만은 아니지만 정말 요즘 바쁘긴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11일 동안 정확하게 중계만 11개를 했거든요. 11일 11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매일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2개 이상 했다는 얘기죠. 새벽에 한 번 하시고 오후에 한 번 하시고. 네, 아주 정말 미치는 일정을 달려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조금 사바사바 좀 하면서 좀 잘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9월 27일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카메룬과의 최종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의 값진 결승골에 힘입어 1대0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가나에 대비한 경기라고 해서 더 그 의미가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날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그 27일 카메룬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23일에 코스타리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또 우리 팬분들이 요즘은 워낙에 수준이 높으셔서 다들 뭐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은 일단 코스타리카전은 우리가 2대2로 비겼는데 무려 2실점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타리카전에서는 득점은 뭐 우리도 2골을 하기는 했지만 2실점을 했으니까 사실은 수비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결론이 뭐 자동적으로 도출이 되고요. 그리고 카메룬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카메룬의 이 당시의 멤버 구성 그리고 우리의 홈에서 열렸다는 거 게다가 또 카메룬이 그렇게까지 아주 열정적인 경기 운영을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조금 소극적이었거든요. 저런 것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는 1대0이면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조금 아쉽게 이긴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카메룬전은 공격에 좀 문제가 있는 게 또 도출이 돼요. 그래서 코스타리카전은 수비가 조금은 불만스러운 점이 있었고 카메룬전은 공격이 다소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번 두 차례 평가전에서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만족하시지는 못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확실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수에서도 좀 약간 문제점이 보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좀 잡음이 좀 많았어요, 경기 후에. 무서워요. 네, 저는 팬 입장이라 저를 무섭게 만들고 계세요. 파이트 네. 했는데 카메룬전에서 교체 투입됐던 황의조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황의조 선수가 또 이번 월드컵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될 선수였는데 좀 안타까운 장면도 연출이 됐어요. 황의조 선수가 이제 허리 부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A매치 기간 끝나고 나서 올림피아코스에 돌아가서도 바로는 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녹화 기준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황의조 선수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엔트리에도 포함이 됐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구자철 의원이 황의조 선수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다고 그래요. 상태 어떠냐 그런데 그렇게 큰 이상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A매치 기간 때 부상이 있었고 직후 경기에는 뛰지 못했었지만 아마 이제 곧
황의조 선수는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월드컵 출전에 뭐 지장이 갈 정도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전까지는 어찌됐건 간에 엔트리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월드컵 직전까지는 이제 뭐 컨디션이라든지 어찌됐건 간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상 때문에 월드컵 못 올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컨디션, 폼의 향상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황의조 선수가 저희 녹화 기준까지는 한동안 지금 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우리 A매치 기간, 6월에 우리가 또 A매치를 4경기를 한국에서 치렀는데 그때 골 넣은 이후에는 사실은 한동안 골이 없거든요. 7월 이후부터는. 그래서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래도 가장 믿는 골잡이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뭐 미드필드 전 지역을 커버하면서 대표팀에서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쪽에서 골을 가장 잘 넣어줘야 될 선수는 황의조 선수가 분명한데 지금 골 컨디션 자체는 그리 좋지 않은 행보를 걸어왔다는 것이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리스 리그나 유럽 무대에서는 이제 골 소식을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 파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손흥민 선수 얘기 잠깐 해보고 싶은데. 근데 잡음 얘기를 하셨는데 잡음 얘기는 정작 안 나오네요. 아주 바람직해요. 그 잡음은 2탄에서 이런 걸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깔아놓고 가야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음에 그 잡음이 뭘까 궁금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잡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잡음 2탄에서 2부에서 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얘기 잠깐 해보면 코스타리카 전부터 해서 카메룬 전까지 손흥민 선수의 골로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좀 경기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시즌 초반에 손흥민 선수 골 안 터진다, 첫 골 언제 터지냐, 이러면서 막 염려의 소리가 막 컸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니다, 걱정 말아라. 역시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단단하게 큰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대표팀 와서도 골을 넣었고 사실 그 직전에 레스터 시티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해트트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진 기분 상태에서 이제 우리 대표팀에 합류를 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돌아가서 지금 뭐 리그 경기 그리고 또 유럽 무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또 좀 다시 잠잠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본인의 폼은 제가 봤을 때는 시즌 아주 초반에 비해서 시즌 아주 초반 때는 손흥민 선수의 폼도 좀 정상은 아니었거든요. 약간 이제 미달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본인의 폼은 저는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요즘 뭐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토트넘의 전술 자체가 조금 소극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쪽으로 자꾸 좀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물론 콘테 감독이 굉장한 명장이고 토트넘을 급속도로 안정화시키고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몫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대신 또 콘테 감독도 약간 좀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조금 이제 전술적으로 약간은 좀 아주 다양하지는 않은 측면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토트넘 팀 자체가 본인들의 능력치를 최대치로 지금 발현을 못 시켜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도 지난 시즌만큼 팀적으로 뭔가 발현을 못 시켜주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에이스 중에 에이스이고 월드컵에서 큰 일을 해야 될 선수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토트넘의 문제가 조금 지속이 돼서 손흥민 선수의 골 감각 자체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도 분명히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부디 안토니오 콘테 감독께서 좀 더 손흥민 선수를 지난 시즌처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급속도로 좀 찾아주시면 어떨까라는 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팬들이 굉장히 열띤 댓글을 보시면은 콘테 감독님도 조금 생각하시는 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콘테 감독님. 네. 콘테 감독님이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인기 짱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인기도가 굉장히 지금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는 구단은 한국의 언론을 이렇게 받아갖고 전부 다 해석을 해갖고 감독과 코치들에게 전해주는 직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또, 한글로 또 우리 팬들을 위해서 메시지도 자주 전하고, 네, 특히 토트넘 같은 구단은 잘하고 있죠. 네, 콘테 감독님 잘 좀 읽어주세요. 네. 아니, 토트넘이 사실 우리 여름에 또 한국에 와서 친선 경기를 2경기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젠틀했어요 그때. 그때만 해도 팬 서비스도 아주 좋았고요. 예,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쨌든 요즘 들어서는 조금 좀 인기도의 하락이 약간 생기지 않았나. 맞아요. 그리고 현장에 나갔던 축구 전문 기자인 선배한테 그날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콘테 감독님이 굉장히 젠틀하고 이렇게 공항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 선배는 이제 또 직접 토트넘도 직접 취재를 갔다 온 선배인데 너무 좋았대요. 근데 바로 훈련 들어갔어요. 학을 뛰었대요 기자들이. 아, 훈련은 스파르타 훈련으로 유명하죠. 예. 근데 기자들까지 스파르타로 시켜버리니까 그랬었어요? 기자들이 뭘 스파르타로? 집에를 못 갔대요. 퇴근을 못 했대요. 훈련이 안 끝나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했다고 첫날부터 굉장한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같이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콘테 감독님 존경하는 마음은 있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 뭐 그렇다고 막 너무 편애는 하지 마시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예. 저희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팬들, 근데 한국 팬들의 마음이 토트넘의 팬들의 마음과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경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 선수의 동선 조정을 최대치로 좀 합리적인 쪽으로 조정을 빨리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페리시치 선수가 물론 윙백의 공격력이 좋아서 높이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윙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처럼 계속 낮은 지역에서 플레이해서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리시치 선수의 공격력도 당연히 살려야 되고 손흥민 선수와의 유기적인 동선 조정을 이루면서 두 선수가 동시에 살아날 수 있는 최대치의 방안을 빨리 찾아주는 것이 지금 토트넘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